룸펠슈틸츠헨. 높은 언덕 위 방앗간의 풍차 날개가 산들바람에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만하고 나이든 방앗간 주인이 발 아래 펼쳐진 마을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이제 내 딸도 결혼할 때가 됐어. 그런데 이 총구석에는 내 딸과 어울릴 만한 총각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단 말이지. 이튿날 빵집 주인의 아들이 방앗간에 밀가루 한 포대를 사러 왔다가 아름다운 방앗간집 딸이 물레 돌리는 모습을 훔쳐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빵집 아들은 부끄러워하며 방앗간 주인에게 그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방앗간 주인은 콧방귀를 뀌며 거절했어요. 내 딸은 빵집 아들에게는 너무 아깝지. 온 마을에서 제일 예쁜 처녀인데다 왕국에서 실도 제일 곱게 잘 잡는다고. 방앗간 주인은 너무 우쭐해진 나머지 으스댔지요. 사실 내 딸은 지푸라기로 금실을 뽑아낼 수도 있다고. 풀이 죽은 빵집 아들은 어깨에 밀가루 포대를 짊어지고는 터덜터덜 돌아갔어요. 마을에 돌아간 빵집 아들은 어머니에게 방앗간 주인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는 구두장이의 아내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구두장이의 아내는 여관 주인에게 소문을 흘렸고 여관 주인은 왕실 사냥꾼에게 소문을 전했지요. 방앗간집 딸에게 놀라운 재주가 있다는 소문은 머지않아 왕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왕은 감탄했어요. 지푸라기를 금실로 자아낼 줄 아는 소녀가 있다고? 그게 정말 사실인가?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구나. 그리하여 방앗간집 딸은 성에 불려갔어요. 왕이 방앗간집 딸에게 말했어요. 내게 집을 금실로 뽑는 재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게 정말인지 시험해 봐야겠다. 만약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 아버지는 엄벌을 받을 것이다. 왕이 손가락을 튕겨 신호를 주자 경비병이 방앗간집 딸을 끌고 가 작은 방에 가뒀어요. 방에는 집더미가 수북히 쌓여 있었지요. 방 한가운데는 낮은 나무 의자와 물레가 있었어요. 경비병이 말했어요. 자, 시작해라. 아침까지 이 집더미를 금으로 바꿔놔야 한다. 경비병은 방을 나서며 문을 잠갔어요. 속임수를 쓰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방앗간집 딸은 의자에 앉아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아버지가 벌을 받지 않기를 바랐지만 어떻게 지푸라기를 금실로 바꿀지 도무지 방법이 없었지요. 방앗간집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 이제 나는 어쩌지? 그때 이상한 모습의 작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귀는 뾰족했고 꼬챙이처럼 앙상한 다리는 불룩한 배의 무게에 눌려 똑 부러질 것만 같았어요. 작은 남자가 매서운 말투로 물었어요. 뭐 때문에 울고 있어? 방앗간집 딸이 대답했어요. 이 집더미를 모두 금실로 바꿔놓아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작은 남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흥, 고작 그런 일로.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너는 그 대가로 내게 뭐 줄 거니? 방앗간집 딸은 목걸이를 풀면서 대답했어요. 제 목걸이를 가져가세요. 작은 남자는 목걸이를 낚아채며 말했어요. 좋아. 작은 남자는 집을 한 줌 집어다 작업을 시작했어요. 물레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방앗간집 딸은 집이 반짝이는 금실로 바뀌는 모습을 놀라서 지켜보았어요. 방법을 알아내려고 애써도 물레가 너무 빨리 돌아 흐릿하게만 보일 뿐이었지요. 방앗간집 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눈이 침침해졌고 어느새 고온이 잠들고 말았어요. 방앗간집 딸이 눈을 떴을 때는 작은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하지만
밀집이 있던 자리에는 반짝거리는 금실 20타래가 쌓여 있었지요. 문을 열쇠로 딸그락 여는 소리가 나더니 왕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왕은 금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쩍 벌리며 손뼉을 쳤지요. 정말로 해냈구나. 왕은 이보다 훨씬 많은 금이 생기면 하고 싶은 온갖 계획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경비병은 방앗간집 딸을 새로운 방으로 데려갔지요. 그 방은 이전 방보다 훨씬 컸고 훨씬 많은 집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경비병은 또다시 집을 밤사이 금으로 바꿔놓으라고 명령하고 방앗간집 딸을 가두었어요. 자물쇠가 찰칵 잠기자마자 이상한 작은 남자가 집더미 뒤에서 나타났어요. 작은 남자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양이 엄청나군. 밤을 꼬박 새야겠어. 그 대가로 너는 뭘 줄 수 있지? 방앗간집 딸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이제 가진 거라고는 손가락에 낀 이 반지뿐이에요. 작은 남자는 즉각 대답했어요. 그걸로 하지. 작은 남자는 실을 잡기 시작했어요. 물레는 밤새도록 윙윙 돌아갔지요. 방앗간집 딸은 밤새워 금실 뽑는 법을 알아내고 싶었지만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 왕은 환하게 빛나는 금실 100타래를 보고는 대단히 기뻐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금을 원했지요. 왕은 방앗간집 딸을 3번째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 방은 지난번 방보다 훨씬 컸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집이 들어차 있었어요. 왕이 말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아주 많은 돈이 들지. 이어서 왕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이걸 모두 금으로 만들면 나는 평생 필요한 금을 모두 손에 넣게 되는 셈이다. 그때는 내가 너를 왕비로 맡겠다. 방앗간집 딸이 다시 혼자 남자마자 장난기 넘치는 작은 남자가 또다시 나타났어요. 작은 남자는 어마어마한 양의 집더미를 바라보고 휘파람을 불더니 말했지요. 이번에는 집더미가 어마어마한데 내가 도와주지. 하지만 이건 큰일이니 공짜로는 안 돼. 방앗간집 딸은 흐느끼며 애원했어요. 이제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걸요. 작은 남자가 방앗간집 딸을 슬슬 구슬렸어요. 그렇다면 가만 보니 왕이 너한테 반한 것 같던데. 만약 내가 왕비가 된다면 첫 아들은 나에게 줘야만 해. 방앗간집 딸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기에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거래에 만족한 작은 남자는 또다시 일에 몰두했어요. 지난번처럼 방앗간집 딸은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한편 작은 남자는 밤새 맹렬히 일에 매달렸어요. 그가 서두를수록 물레는 윙윙 소리를 내며 더욱더 빠르게 돌아갔지요. 작은 남자가 마지막 금실 뭉치를 완성한 순간 자물쇠가 딸깍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작은 남자는 또다시 사라졌어요. 이윽고 왕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어요. 왕은 방을 가득 채운 금실 더미를 보며 황홀해졌어요. 그때 왕은 방 한가운데 서서 방앗간집 딸을 비로소 제대로 바라보았어요. 방앗간집 딸의 머리칼은 금실처럼 탐스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왕은 방앗간집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았어요. 왕은 단숨에 사랑에 빠졌지요. 왕이 탄식하며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탐욕을 부리며 그대를 모질게 대했소. 2번 다시 그대에게 물레 돌리는 일은 시키지 않겠소. 부디 나를 용서하고 왕비가 되어주겠소? 방앗간집 딸은 왕의 눈을 들여다보고 왕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행복에 겨워 대답했어요.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다음 날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은 결혼식을 치르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왕은 방앗간 주인과 빵집 주인은 물론 마을 주민 모두를 성으로 초대했고 결혼식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어요. 그것은 아주 호화로운 결혼식이었지요. 방앗간 주인은 자기 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고 으스댔고 모두들 이번 많은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왕과 왕비는 행복한 신혼을 보냈지요. 왕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남편이 되었고 왕비는 왕에게 헌신했어요. 시간이 흘러 왕비는 사랑스러운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왕비는 갓난 아기에게 정신을 쏟던 나머지 이전에 작은 남자와 한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요. 어느 깜깜한 겨울밤, 왕비는 아기를 재우려 요람을 흔들다가 문득 등골이 서늘했어요. 왕비는 창문이 열렸는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겁에 질려 숨이 탁 막혔지요. 왕비 앞에 앙상한 작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너한테 빚을 받으러 왔지? 작은 남자는 요람에서 아기를 낚아챘어요. 눈앞이 캄캄해진 왕비가 작은 남자에게 빌었어요. 왕국의 금은 보화를 모두 드릴 테니 제발 아기만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작은 남자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나는 금이든 은이든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약속은 지켜야지. 왕비는 울며 불며 애원했어요. 결국 작은 남자가 참다 못해 쏘아붙였어요. 좋아. 내가 내 이름을 사흘 안에 알아내면 아이를 내버려 두마. 하지만 못 알아맞히면 이 아이는 내 차지야. 그럼 내일 밤 자정에 다시 오마. 작은 남자는 아기를 도로 넘겨주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왕비는 밤을 꼴딱 새고 이튿날까지 종일 책상에 붙어 앉아 미친 듯 이름들을 써내려갔어요. 왕비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이름이면 모두 적었고 실제로 그런 이름이 있을까 의심스러운 이름도 몇몇 적었지요. 그런 다음 왕비는 이름을 더 많이 찾아내려고 왕실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샅샅이 뒤졌어요. 해질 무렵 왕비는 수많은 이름으로 빼곡한 긴 명단을 만들었어요. 왕비는 그 중에 틀림없이 작은 남자의 이름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자 작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작은 남자는 짓궂게 키득거리면서 말했어요. 자, 내가 왔다. 내 이름을 알아냈나? 왕비는 명단을 펼쳐보며 묻기 시작했어요. 혹시 카스파르인가요? 아니면 발타자르? 멜키오르? 하지만 작은 남자는 번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모두 내 이름이 아니야. 왕비는 명단의 모든 이름을 차례차례 읽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작은 남자는 점점 더 신이 나서 고개를 계속 저었고 이 말만 되풀이했지요. 내 이름은 그게 아니야. 아니라고. 왕비는 결국 명단의 마지막 이름을 말한 다음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작은 남자는 또다시 내 이름은 그게 아니거든 하고 대답하고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어요. 넌 절대 못 알아맞힐걸? 작은 남자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외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하지만 왕비는 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졌어요. 아들을 잃는다고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튿날 말을 타고 왕국의 모든 마을을 돌며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묻고 다녔고 새로 알게 된 이름은 몽땅 기록했어요. 그날 밤 왕비는 자신이 들어본 가장 이상한 이름들로 빼곡한 목록을 갖고 성으로 돌아왔어요. 왕비는 희망에 부풀어서 생각했어요. 분명히 이 중 하나일 거야. 자정에 작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작은 남자는 왕비를 시험하듯 말했지요.
자, 계속해봐. 어디 내 이름을 맞춰보시지? 왕비는 새로 만든 명단을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혹시 쇼트립스인가요? 작은 남자는 씩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다음 낄낄거리며 대꾸했지요. 아니, 내 이름은 그게 아니야. 또 다른 이름을 대보든가. 혹시 밴딜렉스인가요? 그것도 아닌데. 작은 남자는 키득거리며 대답했고 입꼬리를 더 올리며 싱글거렸어요. 그럼 크룩스투 생크스인가요? 작은 남자는 깔깔거리며 대꾸했지요. 아니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남은 이름이 바닥날수록 왕비는 실망하고 초조해졌어요. 작은 남자의 이름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작은 남자는 웃음보가 터져라 낄낄거리고 있었지요. 마지막 셋째 날 왕비는 말을 타고 아주 먼 외딴 곳까지 왕국의 구석구석을 누볐어요. 하지만 저녁 무렵이 되자 결국 절망하고 말았지요.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이한 이름을 물었지만 새로운 이름을 단 하나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왕비는 낙심해서 성으로 돌아가려다 가느다란 연기가 나무들 위로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다가가자 그곳에는 모닥불과 자그마한 오두막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괴상한 작은 남자가 모닥불 주위에서 깡충거리며 돌고 있었어요. 작은 남자가 제잘제잘 큰 소리로 노래했어요. 왕비는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해. 왜냐고? 내 이름은 룸펠슈틸치엔이니까. 왕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이름을 알아냈어. 왕비는 황급히 성으로 돌아갔어요. 자정에 나타난 작은 남자는 이번에는 왕비 손에 명단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물었어요. 그래, 포기하겠다? 왕비가 쏘아붙였어요. 아니, 천만에요. 그런 다음 왕비는 우선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이름은 로비? 작은 남자는 고소하다는 듯 두 발을 요리조리 놀려 춤을 췄어요. 그러더니 왕비를 비웃으며 말했지요. 아니거든. 얼른 맞춰봐. 왕비가 물었어요. 그럼 혹시 리키? 작은 남자가 방 안을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떠들어댔어요. 아니라니까. 왕비는 빙긋 웃고는 곧이어 물었지요. 그럼 혹시 룸펠슈틸치엔? 작은 남자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얼굴은 분홍색에서 빨간색으로, 빨간색에서 진한 자주색으로 변했어요. 작은 남자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뭐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냈지? 룸펠슈틸치엔은 분통을 터뜨리며 한쪽 발을 굴렀어요. 어찌나 세게 발을 굴렀던지 땅이 푹 패였지요. 이어서 다른 쪽 발을 더 세게 굴렀어요. 화가 난 룸펠슈틸치엔은 쿵쾅쿵쾅 발을 구르며 땅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갔고 허리까지 땅속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룸펠슈틸치엔은 몸이 깊이 빠질수록 더욱 화가 났고 화가 날수록 더욱더 세게 발을 굴렀어요. 머지않아 룸펠슈틸치엔은 땅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고 그 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